예, 오늘도 잘 하루를 마쳤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마음을 다치고 스스로 다치게 하고 어색함을 조장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루틴하게 어떤 무의식적인 상황에 휩쓸려서 의식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사고 패턴이 나를 만드는 것인데, 현재 사고 패턴 자체가 온전치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거고요.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면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니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려라.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고 끝내 죽고 말듯이 인간도 낡은 사고의 허물에 갇히면 성장은커녕 안으로부터 썩기 시작해서 마침내 죽고 만다. 따라서 인간은 항상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한 창조, 발견의 기쁨. 바둑이나 장기 고수들은 자신의 대국을 전부 기억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10년 전 누구와 대국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바둑을 두었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조리 기억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훈련과 학습을 통해 자기만의 기력을 쌓아온 고수들이니 가능한 일이겠지만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어느 한 분야에서 그 정도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무한 반복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복을 지루하다고 느끼며 당장 재미있는 것만을 원한다. 더구나 현대는 정보사회여서 약간의 검색만으로도 땀을 흘리며 도전하는 일이나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를 줄이기 좋은 환경이다. 예를 들어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베스트셀러나 관객 동원 성적을 찾아보고 작품을 고르면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것이니 만족할 확률도 높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직접 부딪혀서 얻는 탐구의 기쁨을 놓치는 것이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을 거쳐야만 했고, 그런 실수들은 나중에 한바탕 웃어넘기는 추억거리나 무용담이 되곤 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무슨 일이든 별다른 실패와 노력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무리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이라 해도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단번에 찾아갈 수 있다. 기계에서 안내하는 목소리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일일이 길을 묻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최선일까? 자신의 발로 일일이 찾아다니고 자기 손으로 하나하나 뒤져서 작은 단서라도 건질 때 생기는 발견의 기쁨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수고로움을 아까워한다면 그저 주어진 정보에 조종당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소비만 하는 인간이 될 것이다. 창조성이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눈으로 거기서 나름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다. 타인의 눈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도전이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자신만의 취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창조 행위라는 뜻이다. 삶을 기름지게 하는 이런 기쁨은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세계 명반 100선 같은 음반 컬렉션에는 전혀 흥미가 없다고 했다. 그보다는 나중에 내가 왜 이걸 샀지? 하는 서투른 면이 있는 자기 모습이 좋다는 것이다. 또 그런 면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신뢰가 간다고도 했다. 너무 효율이나 쉬운 성공만 생각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하루키의 말은 니체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특별한 일로 세상에 관심을 끌려는 사람은 독창적인 게 아니라 그저 주목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말로 독창적인 사람은 다른 이들도 이미 보았지만 아직 알아차리지 못해서 변변한 이름조차 없는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갖고 그것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이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세계의 일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작은 행복에 안주하는 삶, 온몸이 떨리는 감동으로 이어지는 도전하는 삶을 외면한 채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에 만족하는 인생이 뭐가 나쁘냐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면 될 것이다. 일본 영화계를 보면 현재 그럭저럭 안주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 수 있다. 요즘의 일본 영화들은 의미 없는 안일함에 뒤덮여 있는 듯하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관객이 감정이입하기 편하도록 아주 쉽게 만들기 때문에 누구든 마음 놓고 웃거나 감동하는 게 가능하다. 이에 비해 프랑스의 장 루이크 고다르, 러시아의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보면 웬만한 관객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관객에 따라 여러 해석이 나올 만큼 주제와 이야기 전개가 난해하기 때문에 몇 번을 봐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의미 있는 난해함이다. 영화를 보고 나면 화면 전체에 넘쳐 흐르는 듯한 의미와 에너지에 이해하기 어려운 거대한 무엇에 압도되어 감독으로부터 호되게 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일본 영화들에서는 이런 느낌을 도저히 맛볼 수 없다. 한때는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자주 대상을 거머쥐었던 일본 영화가 대중의 취향에만 맞추는데 급급해서 어느새인가 세계 영화계의 변방으로 밀려났다. 이제는 자국 팬을 제외하면 누구도 일본 영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니체는 이런 일본 영화계 같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아침노래에서 이렇게 썼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끝내 죽고 말듯이 인간도 낡은 사고의 허물에서 갇히면 성장은커녕 안으로부터 썩기 시작해서 마침내 죽고 만다. 따라서 인간은 항상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까지의 가치관을 비롯해서 지금의 나를 구축하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좁은 세상이라도 그에 집착하며 지키고 싶어 하기에 사람들은 자기만의 얇은 보호막 안에서 혼자 만족하며 살아간다. 자신을 깨뜨리려고 덤비는 것들과 당당히 맞서서 피를 흘리고 강한 상대들을 피하지 않고 차례차례 만나 그 타격을 온몸에 받으며 깨달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의미일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이 대신 찾아주고 손가락만 까딱해도 지구 반대편의 일들이 한눈에 보이는 현대사회다. 하지만 검색하는 손을 잠시 멈추고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면 삶이 주는 기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손과 발로 발견의 기쁨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니체가 말하는 오늘날의 초인이다. 오늘 니체가 얘기한 부분은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요즘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정보들을 그때그때
원하는 즉시 찾아내는 것보다 가치가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장인들은 따박따박 나오는 정보들을 멀리하진 않되 그것을 흡수는 하되 진정 본인이 찾고자 하는 것들은 도서관에 또는 직접 현장에 임장을 가서 그 안의 공기와 상황을 자기 몸에 노출시켜 인지하고 스스로 해석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론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지 편협한 사고와 낡은 사고관에 빠져 있으면 사고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마침내 우리의 사고는 썩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트이게 하기 위해서 단순한 것들이라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사고의 신진대사를 할 수 있도록 사고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